민주당에서도 정부의 정책에 이른바 반기를 일종의 들었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뭐냐면 중국의 후베이성을 거친 외국인들만 입국을 제한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뒷북이다. 이미 중국 전역으로 바이러스가 퍼졌는데 이제 와서 특정 지역만 제한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라는 비판의 목소리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중국 전역으로 입국 금지를 확대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돌직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김상희 의원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종 코로나 대책특별위원장인데 중국 내 확진자 다수 발생 지역을 입국 금지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당에서 밝혀야 한다. 당 관계자, 최고위에서 입국 금지 확대로 의견이 모아졌다.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의 의견을 전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해찬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실까요? 이런 종류의 일은 좀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가능한 이른 시기에 당정 간의 고위 당정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당의 정부를 향한 이 건의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미 저희 언론을 포함하고 또 대한의협에서조차 후베이성에 국한한 이 입국 제한 조치, 정부의 조치가 너무 미흡하다라는 비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문제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환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는 상태고 지역사회의 어떤 감염의 확산이 될 조짐이 점점 커져가고 있고 방역 외적인 요인을 고려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경우 가장 중요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김근삼 변호사님, 사실 정부가 발표했던 이 후베이성에 국한한 입국 제한 조치가 너무 미흡하다라는 전문가들의 목소리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전해드린 바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 왜 이렇게 뭐랄까요, 미온적인 겁니까? 일단 그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확진자가 발생한 나라에서는 사실 이제 중국 전체 입국자를 이제 금지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후베이성을 거쳐오는, 특히 우한을 거쳐오는 중국 입국자에 대해서만 이제 제한 조치를 취했는데, 물론 이제 정부의 어떠한 고뇌는 좀 이해할 만은 해요. 왜냐하면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과의 관계, 특히 중국에 우리가 무역이 한 25% 의존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올 상반기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방문을 하기로 하는 이제 그런 것도 뭐 잠정적으로 서로 의견이 교환됐었는데 그런 부분이 또 있을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사드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사드가 적어도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그 어떤 기점으로 해서 풀린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신종 바이러스 이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선적인 순서라는 게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우선적인 순서, 물론 경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이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확산이 된 상태에서 그러한 조치를 그때서 취한다고 하면 그건 늦는 거거든요. 이미 늦는다.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경제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이제 안전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정부에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4월 총선이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경제를 좀 끌어올리고 지금 경제 때문에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총선에 좀 올인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이런 사태가 터진 거죠. 그런데 너무 주저 하다 보면 결국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입국 금지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지금 뭐 저장소랄지 광동소에서도 굉장히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선별적으로 1단계로서 2단계죠. 이제 우한에서 금지하는 사람 말고 후베이성에서 금지하는 사람 이외에도 좀 더 확대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확대한다고 해서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감정을 크게 가지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국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의 이 의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검토 중이다라는 말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달래기 발언에 나섰습니다. 중국의 어려움이 바로 우리의 어려움으로 연결됩니다. 이웃 국가로서 할 수 있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박순기 대변인이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대통령의 말씀 한 말씀에 다 의미가 있을 테지만 지금 사실은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을 전 지역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 더군다나 여당이 민주당까지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사실은 반기를 들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금 이 말씀,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다 라는 말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어요. 맞죠.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인 건 맞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오는 거 맞는데, 그래서 중국의 입장, 중국 이해하고 중국을 도울 수 있는 방법 찾는 거 맞는데, 중국의 어려움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이죠. 예. 우리 국민의 안전이 우선시 돼야 되는데, 정부가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 같으면서도 한 박자쯤 늦는 것 같고, 좀 늦게 나타나고 있죠. 지금 입국 제한 조치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조치가 결정됐다가 바로 번복되고 후퇴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의 일관된 흐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중국과 관련된 중국의 입장을 너무 고민하는 것 아니냐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는 겁니다. 좀 우려스럽죠. 왜냐하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모든 일들이 중국과의 관계가 딱 앞에 막히면은 우리가 가던 걸음이 다 멈춰졌고 또는 방향이 틀어졌고 이랬습니다. 모든 문제에서. 여기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는 것 때문에 의구심이 있고, 저는 굉장히 좀 합리적인 의구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제 짐작에 정부에서는 3월 달로 예정되어 있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제를 굉장히 고심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게 되면은 그동안 사드 이후에 전개됐던 우리나라의 안 좋은 관계, 거기서 우리 관광업계 또 기업들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거고, 그리 되면은 선거에서 유리할 거고, 그리 되면은 경제도 나아질 거다, 이런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감히 장담을 좀 해볼까요? 시진핑 3월에 못 옵니다. 못 온다. 지금 상황 같아서는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진핑은 지금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아무리 외교가 중요해도 시진핑 역시 중국 국민의 안전보다 앞서는 건 전혀 없습니다. 이제까지 시진핑이 등장 이후에 지금 같은 상황을 맞아본 적은 없습니다. 거기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의 하루하루 늘어가는 이 사망자, 감염자 숫자가 지금 중국이 최정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2월입니다. 3월 달에 시진핑은 다른 나라를 방문한 여유가 없을 겁니다. 똑같이 좀 김광산 변호사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중국의 눈치 보고, 그리고 중국의 어떤 관계 개선을 위한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 희망 고문을 통해서 우리 국민에게 어려움을 주기보다는 우리 정부가 이제는 좀 당당한 자세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한다고 하는 대통령의 얘기가 실천으로 이어져야 할 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진핑 방안은 한 6월쯤으로 밀린 것 같아요. 근데 6월도 가봐야 하는 것이고. 그때 가봐야 한다, 오지마치는. 그건 뭐 우리 때문이 아니라 중국의 자기들 사정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이제 박 대변인이나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가진 인식이 어떤 거냐. 제가 생각할 때 국민들이 우리의 질병관리본부라든지 방역당국이라든지 행정력에 대해서는 되게 신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천에서 그 사람이 영화 봤는데 옆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뭐 카드 예를 들어서 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바로 밝혀가지고 찾아갔지 않습니까? 귀신같이 해요. 근데 그런 행정력이 문제가 아니라 좀 정치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너무 좀 이렇게 보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국민들이. 정부가 중국 눈치 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거기에 대한 이제 의구심은 정부가 좀 풀어줄 필요가 있고, 저는 문 대통령이 저렇게 이야기한 것은 조금 더 확대된 조치를 하기 위한 정지 작업일 거라고 보는 편이에요. 지금 여당에서도 그러하고, 근데 이제 정부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아주 잘 돼가지고 이 일이 금방 정리가 된다고 했을 때, 아니 잘 될 건데 그렇게 호들갑을 들었어? 라고 이제 욕먹을까봐. 근데 그렇게 욕먹는 게 낫지. 일이 커졌을 때 왜 그때 미리 안 했더라고 욕먹는 것보다 그 욕을 먹을 각오를 하는 게 낫다. 그리고 요즘 보면은 그런 것도 보입니다. 한국하고 일본이 서로 눈치를 보는 게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 후베이성에 대해 가지고만 하고 우리가 그 다음날 하고, 우리가 지금 보면은 다른 규제 장벽을 쌓고 있는 게 있거든요. 입국 금지는 아닌데 오늘부터는 그런 걸 한다고 하죠.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휴대폰 번호를 받아가지고 그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걸어서 통화가 되는 사람만 입국시켜준다. 줄이 길어지는 거예요. 창구가 5개, 6개 있는데 1개, 2개로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입국 금지는 아닌데 입국 불편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숫자가 줄어들 거다. 아마 일본도 이제 한국 따라서 그런 걸 할 것 같은데, 서로 이렇게 보면서 네가 먼저 하면 나도, 혹시 뭐 또 이쪽이 먼저 하면 나도,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느낌도 있습니다.